자유한국당 원외 인사들로 이루어진 재건 비상행동이 어제 정풍운동 대상자 1차 명단 이른바 살생부를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무성 의원에게는 정계 은퇴를 권고했는데요. 어떤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인 건지 오늘은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의 대변인을 맡고 계신 구본철 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이 명단, 살생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16명을. 사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114명이 전부 탄핵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재건하고 또 부활하기 위해서는 희생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미리 정했죠. 그래서 4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는 분들을 선정 발표하겠노라고 밝혔습니다. 그 4가지 기준이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의 당권농단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분, 그다음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탈당 등 뭐 여러 가지로 보수 분열에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분, 그리고 친박이라고 해서 그러한 권력에 기대해서 전행하면서 민심 위반에 책임이 있는 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면 그 실패할 때에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 요 4가지 영역으로 정리해서 요 분들만은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재건을 위해서 이제 용태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전에 안상수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평상시에 당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돌출적인 행동이다.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상수 의원님은 저하고 인천에서 10수년간 이제 같은 정치를 해왔고요.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말하자면 현역 국회의원들로 봐서는 발톱의 때 정도 수준이죠. 아, 발톱의 때다. 별로 취급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 동등하게 대접을 안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난번 홍준표 전 대표는 쓴소리하거나 본인에게 조금 뭐 듣기 싫은 소리하면 곧바로 당원권 정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헌 당규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비판의 재갈을 물렸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전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었습니다. 자, 그 개인적인 목적으로 분파주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런 그 활동을 하면서 저도 수십 년간 기다려온 2020년 총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한 상대방에게 불출마하나 그러한 또 희생적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 요구였다면 당연히 저도 그 불출마 선언 같은 거는 안 했겠죠. 지금 입장에서 당의 형편상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 16명이 빠지면 당이 괜찮아집니까? 혁신됐다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시작의 그 범위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2차 그 청산 대상자 명단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2차 청산 대상자, 2차 살생부는 언제 나옵니까? 거기서는 지금 그 김성태 그 권한 대행 체제가 어떻게 당을 혁신하고 스스로 그 내려놓는 그런 자세를 보임으로써 당원과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진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가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2차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멀지 않을 거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친박 비박 계속 나눠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박계가 단결해서 친박을 몰아내고 당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략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2020년 총선을 앞두고까지는 당권 투쟁만 할 거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친박이 없죠. 당에 친박이 없다고요? 친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심점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요. 네. 즉 아시다시피 친박이 그동안의 구심점이라고 했다는 뭐 최경환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 등을 이번에 퇴출 대상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뭐 1선, 2선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뭐 이 계파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뭐 비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지칭하는 그 분들은 네.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그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탈당 복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위기 의식을 느껴서인지 그 결속력은 대단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분들보다 오히려 그 파워는 더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한테 정계 은퇴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이분 먼저 당대표도 물러났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빠지면 당 지지율 올라간다고 했는데 보자 두고 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당 정계를 은퇴했거나 정치를 완전히 안 할 것 같으면 네. 그런 말씀조차도 안 하시죠.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네. 계속적으로 정치에 한 발을 담그고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출연 안 하거나 네.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거나 네. 뭐 혼란이 계속됐을 경우 그거 봐라. 나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겠느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게 정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어제 삭발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주차장에서 삭발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해서. 네네.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삭발하실 때 결의 이런 게 굉장히. 고등학교 때 삭발하고. 네. 고등학교 때 삭발은 왜 하셨어요? 저희 때는 삭발했습니다. 예. 그때 그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예. 주름 만든 것 차이뿐이지. 예. 비장했습니다. 비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도 불출마 선언도 했고요. 네. 나름대로 이래 가지고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파 전체가 공멸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저는 제야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런 공부한 결과를 이번 혁신 과정에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그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거명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맡으면 좀 재건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요. 네. 욕심이 없으신 분. 네. 정계에 욕심 없으신 분. 애정이 있으신 분. 자유우파에. 그다음에 국민 전체에 대한 큰 비전을 그릴 수 있는 분. 그다음에 강단 있으신 분. 더 나아가서는 의견들을 수합해서 통합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삭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요구한 2차 명단 발표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내에서 이게 세게 관철이 안 되면 그다음엔 어떤 수순을 밟으실 겁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들은 2차 명단 발표하겠고요. 네. 저희들은 그 안상수 방금 혁신 준비위원장이 준비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국민적 당원들이 지지하는 재건 드림 팀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이나 당 외에서 지지를 받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는 당이 지지하는 당원들이 지지하는 분을 당 대표로 선출되도록 저희들이 애쓰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삭발이고 뭐고 다 해도 부족한 자유한국당이다. 우리나라를 썩게 한 당이다. 이런 국민적 비판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댓글로. 그런 말씀 해체해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도 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